한국을 놓고 한 미래학자는 현재 전 세계는 방향키를 완전히 잃었고 한국이 강력한 기회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TBS와 인터뷰를 가진 미래학자 짐 데이토는 글로벌 확산 사태 이후에 한국에 대해서 언급하며 서구 모델 중 한국이 따라갈 모델은 이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구 모델은 수명이 다했으며 이제 한국은 빠른 움직임으로 전 세계를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칫 머뭇거리다가는 현재 한국이 잡은 큰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미래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일각에서는 한국이 혼자 금을 캘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고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국가의 경제에 가장 좋지 않은 것은 금융위기도 아니고 정치 외교의 변수도 아니라고 하면서 가장 국가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것은 지금과 같은 락다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본은 한 달여 비상사태를 연장했는데 이와 관련해 약 30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리먼 사태 때에도 각 국가별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지금처럼 글로벌 락다운 상태가 지속되자 당시 금융위기 때의 3배 정도가 더 큰 피해를 예상하며 올해 2분기와 하반기는 그야말로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현재 상황이 매우 위중한데도 불구하고 각종 경제 부양책을 쏟아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수많은 산업 분야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피해가 있더라도 봉쇄를 푸는 무리수를 두는 것이 경제가 완전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어 이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동시다발로 많은 국가들은 경제 기능을 상당히 훼손당하고 있는 동안에 선진국 중 유일하게 한국이 경제가 가동이 되는 초유의 상황으로 단순히 방역만 잘해서 주목받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발전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해외에서는 한국산 발주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무역 관련 업계 및 글로벌 상담센터 등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서 유독 한국산을 찾는 오퍼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기존에 한국 제품을 선호하긴 했으나 이제는 아예 제품 자체에 태극마크를 크게 붙이거나 메이드 인 코리아 표식을 눈에 띄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졌다며 한국의 국격이 올라간 것을 무역 일선에선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맞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공급 사슬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가 한국산을 원하고 프리미엄으로 대우해주기도 하는데 마침 생산 라인이나 각종 산업 관련 베이스를 한국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산 제품이 늘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 삼성전자의 경우 일부 핸드폰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옮기려다가 전 세계적 확산 사태로 인해서 베트남행을 철회했고 한국이 방역을 잘해서 여전히 한국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반도체는 용인에 반도체 관련 연구소를 비롯해 거대한 클러스터를 조성해 앞으로 133조 원 이상을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미국 핵심 업체들도 삼성 반도체 바로 옆에 입주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기업들이 리스크가 큰 해외에 투자를 하기에는 이제 팬데믹을 비롯해 각종 위험이 많아서 결국 자국의 투자를 늘리는 모습이 많아질 것이며 앞으로 인건비가 싸다고 해서 무조건 동남아행을 택하는 일은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많은 공정이 갈수록 인공지능화, 자동화가 되어가므로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이며 한국의 생산 라인을 확충할 경우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생기므로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확산 사태와 관련 세계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리쇼어링, 제조업체의 국내 귀환도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고리가 약화되면서 중간재 공급을 특정국에 과도하게 의존한 경우 완제품 생산과 공급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7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지속 관련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비대면 관련 신사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원하기로 하면서 그 첫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 복원이 화두가 된 지금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하며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수출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래블튜브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네덜란드인 야니안스 벨테브레는 승무원으로 일하던 중 일본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더니 해수면이 요동을 치면서 배가 떠밀려 일본이 아닌 제주도에 표착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최초이자 유럽인 최초로 한국 땅을 밟게 된 순간이죠. 네덜란드인 벨테브레는 한국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한국에 완전히 귀화하기로 결정했고 박연이라는 한국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이후 한국을 침략한 일본인 군인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맡았고 병자호란 때도 한국 군인으로서 출전해 일본군과 맞서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네덜란드와 한국의 첫 만남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1949년에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고 한국 전쟁 때도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한국을 지원했습니다. 네덜란드 유튜버 아이고바트가 네덜란드인 한국전쟁 참전 용사 얀 할아버지와 인터뷰를 하였는데 얀 할아버지는 당시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전쟁에 참여했는데 당시 기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었어. 내 기억엔 매우 가난했지. 그런데 얀 할아버지가 현재는 대한민국이 네덜란드 GDP보다 2배로 성장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좋아했죠. 신기해하면서도 흐뭇하게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네덜란드인 얀 할아버지가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불행히도 이 병을 이기지 못해 세상과 작별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나이는 많았지만 너무나 정정해 보이던 얀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소식에 한국 네티즌들의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고 믿어지지 않는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는 반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너무나 고마운 존재인 네덜란드인 얀 할아버지와는 달리 최근 네덜란드가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할 말을 잃게 만들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모두들 이 사진 기억하실 겁니다. 네덜란드 항공사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 한국어로만 이렇게 승무원 전용 화장실이라 쓴 종이를 화장실 입구에 붙여놓아 논란이 됐었죠. 심지어 이 사건이 발생한 2월 초에는 아직 한국에서 확진자가 30명도 채 되지 않았을 시기였기 때문에 네덜란드 항공사의 이러한 행동이 많은 한국인의 분노를 샀는데요. 이를 항의하자 문제의 승무원은 그게 기분이 나쁘냐? 그러면 영어로도 써주겠다. 라 대답한 점과 상황이 심각해지자 항공사 측에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 내용이 더 황당합니다. 기장과 사무장의 결정에 따라서 때때로 승무원 전용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라는 어이없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덜란드는 한국과의 하늘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결정을 하게 되죠. 네덜란드 현지 언론 NL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네덜란드에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덧 네덜란드 내 확진자 수는 2만 5천 명을 넘어섰고 이 중에서 오직 250명만이 격리 해제 통보를 받았는데요. 확진자 10,000명에서 거의 멈추다시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서 이미 7,4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치료를 완료해 격리 해제된 것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네덜란드 경제도 타격이 심각합니다. 관광산업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전세계 화훼 시장의 무려 52%나 차지하는 네덜란드가 이번 사태로 어디에도 꽃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전세계 꽃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튤립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네덜란드 알스미어에 있는 최대 꽃 시장에서 튤립 가격은 0에 가까워졌다. 네덜란드 110년 전통의 JUB 홀랜드는 튤립 줄기 20만 개를 파괴하기로 결정했다 전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8주 동안이 네덜란드 꽃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이번 글로벌 사태가 절정으로 악화된 시기와 겹치면서 네덜란드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화훼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네덜란드인들의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여기서 또 한 번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LA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마스크 60만 개가 필터 기능이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마스크가 얼굴에 밀착이 되지 않아서 착용에도 문제가 있어 중국에 반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는 중국에서 수입한 마스크 130만 개가 모두 문제였는데 나머지 70만 개 정도는 이미 병원에 유통되어 버렸기 때문에 남은 60만 개라도 서둘러 환불하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중국의 답변은 더 황당합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쪽에서 품질을 미리 더블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라고 전했습니다. 방역 물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이것을 만든 중국 잘못이 아니라 수입하는 쪽에서 미리 확인했어야 한다는 적반하장식 답변이죠.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중국산 불량 제품으로 긴 시간을 날렸고 그에 따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검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네덜란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평소에 네덜란드는 미세먼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의료진들조차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나라 도움 없이는 도저히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결국 네덜란드 정부는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최근 네덜란드의 요청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네덜란드의 스테프블록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의 이번 사태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 라며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 노하우와 방호용품을 지원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덜란드 국민들도 한국을 극찬하며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시민은 나라가 개인에게 마스크까지 지급할 정도로 시스템이 잘 구축된 나라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다 라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네덜란드 현지 언론들은 서로 앞다퉈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이 얼마나 우수한지 보도하며 네덜란드에도 도입이 시급하다, 옆 나라 벨기에는 이미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을 도입했다, 서둘러야 한다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네덜란드 정부는 현재 협약을 맺은 유럽국을 제외하면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을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한다 밝혔습니다. 한국이 바로 오늘부터 한국을 막은 90개의 국가들의 역으로 무비자 입국 중단이라는 강수를 띄웠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시행하기 바로 직전에 네덜란드 정부가 기존에 한국을 막았던 자신들의 정책을 무르고 한국과의 하늘길을 다시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스크를 생산할 공장이 없는 네덜란드가 불량품을 만드는 나라를 제외하며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